일단 오토바이 밟으면은 누군가한테는 성과가 된다니까. 거기 출세 효과, 성공하고 싶은 이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써먹기 좋은 소재거리야.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어차피 달아봤자 단속 안 됩니다. 비용적으로 가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철제 번호판 이게 얼마냐 하면은 3,300원이거든요. 3,300원. 이거를 많이 더 말고 그냥 300만 대로 보겠습니다. 300만 대면 얼마냐? 90억입니다. 90억. 뭐 실리콘 형식으로 하든 스티커 형식으로 하든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모터사이클에다가 전면 번호판, 번호판이 아닌 뭐 실리콘이 됐든 뭐가 됐든 3,000원이라고 칩시다. 3,000원. 3,000원 곱하기 300만 대는 얼마? 90억이거든요. 90억. 그거 누구 돈으로? 네 돈으로? 규모가 얼마? 못해도 50억에서 그래 한 7, 80억은 될 거 아니에요. 야, 괜찮은데? 그 장사 한번 해볼까? 자, 그렇게 1차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전 오토바이에다가 전면 번호판을 달았다 치자. 그러면은 이제 효과가 있으려면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수많은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을 장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단속 카메라 가지고는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 사이즈 이거를 인식을 못 한다고 합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장비가 대당 몇천만 원에서 저도 아직 얼마에 계약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카드라에 하면은 후방 단속 카메라 한 대만 해도 몇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전면 번호판을 장착을 하면은 그게 식별될 수 있게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논리하고 또 이제 충돌하냐면은 이동식 카메라 있잖아요. 이동식 카메라 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 부스가 있으면 그 안에 카메라가 무조건 들어가 있느냐? 아니죠. 어쩔 때는 뭐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어쩔 때는 안 돼 있잖아. 그러면은 돈을 갖다가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은 어쨌든 단속이 된다는 그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단속 카메라도 못해도 몇백 대는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가지고 또 그 카메라를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또 비용 얼마야? 오토바이 그 번호판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단속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전면 번호판 달았는데 전면 번호판도 단속이 된다 하는 그 효과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또 수백 대는 그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인 거야? 우리나라의 모든 모터사이클 300만 대에다가 전면 번호판을 장착을 하는데 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못해도 몇백 대는 단속이 된다잉 하는 이 카메라를 달아야 될 겁니다. 이 카메라, 그 오토바이 단속 자동화 그 시스템을 넣는 게 그 카메라 값이 얼마다? 몇백만 원으로 안 끝날 겁니다. 지금 자동차 번호판 그거 인식하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것도 몇백만 원이거든.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그리고 더 속도가 빠른 이거를 식별을 해내기 위한 단속 카메라의 값은 더 비싸고 그 카메라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오토바이 크기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존재해요. 근데 가격이 얼마다? 나라 세수로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으로 단속해서 오토바이의 이런 안전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 하는 이 취지에 맞으려면은 돈을 한 2, 300억을 써야 됩니다. 2, 300억이 아니고 진짜 누가 아주 유능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그냥 100억에 그냥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오토바이를 위해서 한 100억 정도는 그래도 써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다 쓸데없는 수작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토바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방송한 게 있는데 오토바이 단속 건수를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단속을 했는데 그럼 오토바이의 사고가 줄어들었느냐? 더 늘어나 버렸네? 근데 오토바이의 사고율은 줄어들었느냐? 늘어났느냐? 늘어났습니다. 이미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찰 이외에 일반인들도 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촬영을 해가지고 나라에 신고를 하면은 돈을 주는 제도까지 마련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돈을 좀 더 푼다면은 전면 번호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니들끼리 싸워라 하면서
돈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더 퍼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나는 후자라고 보는데. 단속 카메라보다 훨씬 더 일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준다고 하면은, 단속 카메라, 필요가 없지. 사거리에 가가지고, 어디 다 숨어 있어가지고, 카메라 탁 들고. 이거 돈 낸다고 하면은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언제? 예전에 카파라치 사태로 이미 겪어본 나라야, 이 말이야. 돈 낸다고 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 사가지고, 야, 찰까. 하다가, 그거를 왜 그만두게 됐느냐?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고. 지들끼리 지금 고자질하고 앉아있다. 이게 나라냐. 나가리 시켰던 거야, 그때. 너무 이 국민의 반발들이 심했단 말이야. 근데 오토바이는요, 반발이 안 심해요. 제발 시켜달래, 제발.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 포상금을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단속을 했잖아. 그러면은 있잖아요. 돈 좀 더 풀어봐요. 우리 마음에, 내가 범법 행위를 하면은, 안 찍기, 서울 나가봐, 서울, 심심하면은 지정차로제, 사진 찍어가지고 하고, 최근에는 블랙박스, 요만한 블랙박스, 후면 반사판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를 했더라고. 블랙박스 위치를 보니까, 후면 반사판, 빨간 거를 후면 반사판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거를 가리면은 이제 범법이기 때문에 누가 그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했더라고. 엊그제 저기 바툼에 올라왔던데. 얼마나 신고 정신이 투철합니까? 무서워가지고 요즘에는 마우라 튜닝도 다들 마음 놓고 못하잖아요. 왜? 주차되어 있는데 마우라가 순정 마우라 아니네? 사진 찍어서 신고해야지.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 어디서건 나 사진 찍혀가지고 신고 당할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을 안 가진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오토바이는 더 심해요. 굳이 그 카메라 앞이 아니더라도 사거리나 이런 데 있으면은 어차피 신고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 마음 놓고 미친놈처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면 번호판을 이용해가지고 더욱더 이 마음속에 내가 이 범법 행위로 인해가지고 이런 이 위기의식을 갖다가 심어줘야 돼. 전면 번호판 해가지고 만약에 그 단속 카메라가 실현이 된다. 얼마를 써야 되는 거냐, 얼마를. 차라리 그 돈으로 면허체계 한번 손보고 교육기관 하나 더 나라에서 만들어주고 교육장이라도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벌써 지금부터 한 몇백억 좀 들어갈 생각인데 이게 우리나라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를 정말 잘합니다. 간단하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해. 그리고 사람 말 잘 안 들어.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라에다가 충원을 하는 마음으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잖아요. 잘라. 저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사례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아니 이거를 갖다가 투자를 해주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부가 수익이 창출이 될 건데 이 간단하게 하기 싫은 거야? 그거를 안 해가지고 실제로 다른 데서 이득을 본 사례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도 뻔한 거야. 얘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이분 모셔와가지고, 이거 하면 이거 대박 터질 건데? 해가지고 추진하자고 해. 근데 그 단돈 몇 푼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하는 게 맞다면서, 제가 1,000만 원을 제시했으면, 지는 2,0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근데 그 2,000만 원, 3,000만 원 꼬라박은 게 효과가 있었냐? 없어. 그럼 그 1,000만 원짜리 효과를 갖다가 제안을 한 다른 사람이 그 1,000만 원짜리 했다. 얼마나 효과를 받느냐? 몇 억을 갖다가 벌었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장사 안 해본, 좀 세게 이야기 될까요? 자, 장사 안 해본 누구누구들은, 끝까지 말 안 나왔다. 장사 안 해본 누구누구들은 그 이야기 안 해줘도 못 알아먹어. 항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비용으로 고효율 내는 거를 갖다가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 투자로 효과를 많이 내야지. 근데 그거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만큼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알려줘도 못 알아먹어.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희 일본 애들이 물 건너와가지고 전쟁 일으킬 것 같은데 쟤네들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던데 우리는 10만의 이 정예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10만 양병사를 갖다 이야기했어. 근데 코팡이 끼면서 참 내 개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쳐들어오자마자 아주 그냥 한반도가 쑥대밭이 됐었죠.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판 날 거예요. 쪽팔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일이 회자가 되겠지.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미 나가리가 되고 이미 욕볼 거는 다 봤더라.
제가 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 뭡니까? 아시안 하이웨이 이야기하죠. 아시안 하이웨이 이게 나중에 만약에 열린다 칩시다. 나중 가가지고 쪽팔릴래요. 아니면 지금부터 미리 손 봐놓을래요. 공무원들한테 가가지고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2년이면은 로테이션을 바뀌죠. 느려도 2년, 빠르면은 뭐 1년 사이에도 바뀌는 게 공무원이다 보니까, 거의 뭐 포기할 수준이지. 저 같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 모터사이클 역사에 저 이외에도 뛰어나시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들,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안 들려요. 왜냐? 지금 당장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떤 효과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라고 알려줘도 자기가 피 보는데, 자기가 귀찮은데, 그래, 네 말이 설령 맞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하려니까 와우, 내 일이 늘어나는데 아우, 겁나게 귀찮아. 그리고 네 이야기를 들으면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너희들은 그냥 밟히면 밟히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국민들이 원한다잖아.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현안 업무인 오토바이 조지기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가 팰 테니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방송을 끝낼 건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패는 동안에 맞아야 되는 이제 오토바이들, 라이더 입장들 중에서 아마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다 타는 놈들 다 양아치처럼 타고 다니고, 개처럼 타고 다니고, 폭주 뛰고 다니고, 알배들 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딴 소리, 그리고 그딴 취급을 당해도 좋다는 이런 노예 마인드, 뼛속 깊이 박혀있는 사람들 덕분에 앞으로도 발전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이 노예 근성을 그냥 갖다 치워라. 왜 우리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이 웃기다니까요. 이게 왜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개판을 치고 있다 쳐. 그러면은 나라에서 선도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마찬가지로 다른 꼭 오토바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뭐 우리나라 뭐 문제들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 교육 문제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하나같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들 그냥 관심 밖이요. 나랑 상관이 없어. 자, 그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나라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전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리더들이 없어요. 오토바이에서 문제가 났다 쳐. 자,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래 폭주적 방무역이라 칠게요. 그럼 이 폭주적 방무역이를 진짜 법으로 때려가지고 아예 못하게 만들든가 아니면은 이놈이 교화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잘 깔아주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야. 배달 오토바이들이 문제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뭐 신호를 까고 다니고 인도주행을 하고 뭘 하고 한다. 그러면은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이런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또는 경찰관이 가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가서 단속을 했을 때 이런 거부감이 없을 정도의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단번에 해결을 할 수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뭘 하느냐? 우리나라 방식이 이거야.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어려운 길이잖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금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손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하면은 연구 용역 줘. 근거 가져왔어? 근거 어때? 부실한데? 부실해도 밟으면 됩니다. 그래, 가자. 밟아. 해서 나온 게 플러스 5dB이잖아. 전면 번호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문제 해결 방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힘들다.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방무역 TV뿐만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오토바이의 권리 운동을 하셨던 개인과 단체도 이야기하는데 개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SM6님께서 단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단순한 것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효과가 있어 보이는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할게요. 모 단체들을 보니까 요즘에 뭔가 이 유튜버들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들이 유튜브에 등장을 합니다. 위에서 그거를 지시를 했나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 시민과 함께하는 땡땡땡이라는 이미지를 구축을 하려고 위에서 내려서 이렇게 해라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토바이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안들을 이제 오토바이 쪽에서도 이제 뭐 제안들을 뭐 서로 하고 그리고 뭐 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재미난 것도 있더라고. 특히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캠페인을 하고 뭐 이런 좋은 이미지보다는 일단 당장 조지는 장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니들이 뭐 캠페인을 하든 뭘 하든 해라. 뭐 어디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도저히 감을 못 잡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나 일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할 만큼 했는데를 보여주는 거는 단속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해야지만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고 단속을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했다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액션. 자, 마찬가지로 전면 번호판도 액션에 속하는 거예요. 액션에. 솔직히 지금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앞에 전면 번호판 단다고 해가지고 효과 없을 거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효과 있어요? 이미 다들 마음속에 전면 번호판 전 세계에서 안 하는 짓거리 후진국들 하고 있는 거 후진국들도 요금 징수 그것 때문에 뭐 달았다는 게 압도적으로 뭐 많다던데 우리나라는 지금 후진국이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짓인데 이걸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그딴 거는 필요 없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단속을 해야지만이 뭔가 열심히 한다는 액션이라고 그래서 더욱더 이런 전면 번호판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하고 좀 떨어져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선거철 되니까 또 전면 번호판을 들고 왔네 어쩌네 하시는데 사실 이 전면 번호판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거예요. 그게 지금 선거철에 그냥 우연찮은 게 아니고 의도했다면 천재다. 그냥 우연찮게 그냥 한 가지 그냥 주제가 던져져 가지고 하는 걸 뿐이지. 그리고 이 전면 번호판 공약을 안 세웠던 후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으로 써먹고 자시고 그거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물론 선거철에 좀 튀어나와서 좀 짜증나긴 하네요. 실현을 하는 누군가들은 이거를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지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조졌다라고 증명을 하는 사람들은 뭐다? 성과를 낸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진급 욕심이 그리고 이 출세 욕심이 강한 사람들, 출세욕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욕을 하고 쳐들어간다 협박을 하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이거 일 끝나면은 진급해가지고 딴 데 가면 그만이야 할 거기 땀시 기왕 고춧가루 뿌리려면은 아주 확실하게 뿌려야 되고 만약에 그걸 못할 것 같다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저들이 패는 대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제가 전면 번호판 관련해서 또 다른 업데이트 소식이 있으면은 그때 제가 한번 다시 단체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한번 한번 쳐다보는 걸로 하고 지난번 플러스 5데시벨 이게 한 번 더 역사가 반복될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지켜보는 게 이게 전면 번호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면 번호판 그게 그냥 우리 눈 뜨고 코 베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차리는 병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욕이 많이 나오지? 바보들이었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은 저는 앞으로 이런 입 바른 소리를 더 이상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의 출세욕에 오토바이 밟아가지고 출세할 수 있다. 성과거든 성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전면 번호판이 타당하든 안 하든 일단 오토바이 밟으면은 누군가한테는 성과가 된다니까. 거기 출세욕과 성공하고 싶은 이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써먹기 좋은 소재거리야.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전면 번호판이 실용성이 있든 없든 나라 돈 가지고 장난질 치면서 본인들 진급 출세하는데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니까. 그리고 상황상 진짜 전면 번호판은 전 세계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얼마든지 강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거를 볼 수 있었냐? 오토바이 플러스 5dB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행을 할 것이고요. 밟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꿈틀 하나 안 하나 그거는 우리들의 몫인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여전히 지난번과 똑같이 밟는다고 해가지고 꿈틀조차도 안 하고 아이고 그냥 밟으면 밟힌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전용도로 고속도로 열어줄지도 모르잖아.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보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전면 번호판은 이 추천 동영상 이거하고 비슷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싸우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자. 이거 하나 던져놓고 저기 관련돼 있던 이 성과를 냈던 관련돼 있던 사람들은 잔치를 벌일 것이다. 이상입니다.